네,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부부 이혼 소송 좀 복잡해지고 길어질 것 그랬죠. 오늘 남편인 이무재 고문이 직접 항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차장.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오늘 오후 2시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이 삼성전기 상임 고문인 이무재 전 사장이 부사장이 직접 항소를 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부 심경을 밝히고요. A4 용지 2장 분량의 자기의 심경을 담은 그런 A4 용지 2장의 분량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자들한테 앞에 섰고요. 기자들 질문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 과연 어떻게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재산 분할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고문이 그 1심 재판부에서 8년 정도 자, 그동안 이제 재산 나누는 문제 언론 언급이 없었고요. 이혼을 할 것인지 가정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만 있었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뭐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무재 고문이 1심에서 이제 패소한 후에 지금 항소함으로써 이제 항소심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재산 분할 자체를 언급하는 게 유리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정을 정말 지키고 싶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가능성은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재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고 재산을 갖기 싫으면은 네. 지금 포기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지금 미리 이혼 전에 포기해도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 점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 결과가요. 두 사람 이혼해라.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인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쳐서 1박 2일 동안 한 번 만나는 것이 허락되는 판결이 1심 판결이었는데 일단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한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이 항소 이유서 이무재 고문이 직접 썼겠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동영 차장과 함께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예, 2015년 3월 14일이 돼서야 손자를 처음 만난 나의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큰 불효를 저질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9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아들, 즉 이부진 사장과 자신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자신의 네. 아버지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희가 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 모습인데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이 이무재 고문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는 주장이 이부진 사장 측 법률 대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네. A4 용지에서 보시듯이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면접 교섭, 그러니까 지난달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면접을 만나기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네. 떡볶이, 오뎅, 순대라는 누구나 먹는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보고 이게 맛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느꼈다. 그러니까 정말 구름 위에서 아이가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왔다.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손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아들인데 처음으로 라면도 먹어봤고 떡볶이, 오뎅, 순대 이런 것을 처음 먹었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네. 일반 마트에 이부진 사장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식재료를 사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SNS에서 올리고 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런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마트에 갔다면 시식 코너에서 먹어봤다면 떡볶이 오뎅수인데 이런 비슷한 음식들을 먹어봤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장짜리 항소 이유서 중에 첫 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락시설, 오락게임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리조트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에 네. 가서 뭐 오락시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재미를 느껴봤다. 그런데 아이는 이런 시설에서 처음 와봤고 네. 아빠와 함께 오락기 게임을 해본 것도 처음이다. 이런 설명을 함으로써 정말 일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이어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그룹의 아들이니까 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오늘 이무재 고문이 쓴 이 항소 이유를 보면 우리 아이가 마치 아빠와 접촉도 잘 할 수 없었다는 듯이 좀 묘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같이 아이와 함께 리조트에 놀러 가거나 오락게임을 해보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특별한 그리고 아주 엄격한 관리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제대로 권리 행사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손수 변호사. 네. 보통 이렇게 이혼 사건인데 자, 이렇게 한 장, 이런 분량의 긴 글을 이제 2장짜리 글을 직접 일부 낭독도 했고 공개도 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이혼 소송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고요. 아, 처음 앞으로도 보셨어요? 이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저도 이제 유명인의 그런 이혼 사건들을 실제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재판장께서 항상 당부를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네. 이번 판결 같은 선고되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한 또 네. 이제 전략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항소심 수행에 있어서 과연 이게 유리하겠느냐. 네. 그렇게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그동안 아빠와의 그런 유대가 좀 부족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항소 이유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이혼을 전제로 해서 친권 양육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또는 면접 교섭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이부진 사장은 이혼을 원했고 이무재 고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을 네. 지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점은 이무재 고문에게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귀책 사유가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본 1심 판결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방 이부진 사장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 나에게 네.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네. 1심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항소 이유가 될지 그 부분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이제 1심 판결 결과 그 이 부부에게 내려진 결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27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양쪽 당사자 얘기가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남편인 이무재 고문 쪽 얘기, 아버지 얘기만 일방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부진 측 변호사에는 반박했네요. 이런 얘기를 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이무재 고문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항소 이유를 이제 밝혔고, 또한 네.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도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가사소송법 10조에 있는 언론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네.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물론 자녀와 또한 상대방, 현재 그 이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입니다. 네. 배우자인 이부진 사장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항소 이유라고 밝힌 것도 1심에서 판단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10조의 보도 금지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네. 가사소송법 규정을 든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유명인의 사건이고 또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이 아버지가 쓴 항소 이유서 내용이라는 게 이미 1심에서도 재판부에 전달이 됐고 그런 내용이 다 가만히 돼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이 호텔신라 쪽 이부진 사장의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심 판결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넘어간 이유가 왜일까?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 가사 이혼 소송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무재 고문 측에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 판결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아이를 잘못 키웠다, 그동안 잘못 키워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어필을 했다면 혹시 네. 수긍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고 상대방이 어떤 잘못 키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이부진 사장 쪽에서는 1심에서도 이미 다 검토가 된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무재 고문 쪽의 주장이 어떤 근거로 이미 검토가 된 내용을 다시 제기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또 의구심을 낳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항소가 시작됐고 법정 2심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1심 재판부는 이혼하라고 결정했고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그 친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을 내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